주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 됐고요. 자리가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양쪽을 다 활용하다가 지금은 이제 한쪽 자리를 계속 이렇게 저희가 더블 MC를 보면서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지금 시행착오를 좀 겪고 있습니다. 자, 이 시행착오를 정말 답 없이 겪고 있는 우리 이 한국 증시. 일단 오늘 총평 한번 해주시죠. 호재도 좀 악재도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호악재가 그냥 혼재돼서 누구한테는 호재겠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는 악재로 같은 현상을 놓고도 그런 현상들이 좀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자료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호재였냐 악재였냐 사실 구분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수급적으로는 분명히 외국인들 다시 3일째 또 100만 주대 이상씩 팔고 있거든요. 그래도 계속 팔지만 신저가로 밀리지는 않으니까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그래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호재 쪽으로 과감하게 좀 넣어봤고요. 오늘 금융주 섹터가 좀 셌거든요. 네. 다음 주 초에 이제 밸류업 ETF가 14종 정도가 이제 상장이 되기 때문에 추정하는 자금이 한 5천억 정도 일단 설정이 되다 보니까 관련해서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 위주로 약간 좀 선침해적인 성격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 빠지는 걸 좀 방어하는 데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오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저께 이제 그 확정 실적 발표하면서 사실 이제 약간의 좀 뭐랄까요 조미를 쳤다고 할까 설탕을 뿌렸다고 할까 HBM이 일부 좀 전진 되는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제 장중에 6만 1,000원대를 돌파를 했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그러다가 끝날 때는 그냥 본전으로 끝나고 오늘 추가적으로 좀 약세가 나왔는데 이거 해석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80%쯤 넘어갔으니까 정말 조만간 콜 테스트가 완벽하게 통과가 돼서 양산이 시작되고 공급이 많이 된다 이런 식의 그림을 연말 전에 그릴 수 있겠다 이런 시각이 있는가 하면 이게 생색만 냈고 일단은 뭐라 그럴까 모면하자 이런 차원에서 숫자는 어제 사실 보시기 나름이지만 생각보다 여전히 안 나왔고 또 특히 DS 부분 쪽에 4조 턱걸이를 못했다라는 거 사실 그게 또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상세하는 어떤 코멘트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런 말을 꺼낸 건 아닌가 그런 시각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사이에 이제 미국장 특히 나스닥이 한 2.7% 빠졌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 시장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잘 견뎠다 생각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저는 8월 그 4일, 한 3일, 5일 요쯤에 그 트라우마가 좀 생기는 모습이 사실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메타라든가 MS,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실적은 잘 나왔는데 이 기업들이 다음 분기나 내년도에도 지출을 계속 하겠다 A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못마땅하다. 진짜 이거에 관련된 매출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계속 늘리겠다고 이렇게 이제 선언한 거에 대해서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회계 부정 이슈 때문에 이틀 동안 거의 한 30% 이상 빠졌던 것 같죠. 예, 그런 모습도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AI 빅테크들에 대한 좀 부정적인 모습들이 갑자기 좀 등장을 했고 제가 연관성을 굳이 제 혼자의 뇌피셜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쨌든 미국의 대선이 이제 며칠 남았죠. 마무리되기 일보 직전이라서 유야무야 미국의 어떤 지수나 증시를 받쳐왔던 어떤 힘의 균형이 조금은 이탈될 수 있는 가능성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주에서는 누가 돼도 에이 모르겠다 이런 시각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하루였고요. 근데 저희가 그 대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네. 대선이 딱 끝난다고 해서 이게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더 이제 한 며칠 정도 결과 나오기까지 지속이 되잖아요. 뉴스 나름대로 어느 지역구의 그 투표 결과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최장 13일이 걸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2, 3일이 보통인데 네.
어느 지역구는 뭐가 되게 이렇게 그게 아주 박빙이라면 예. 그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왜냐면 시점이라면 끝까지 기다려야지.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수개표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전자개표가 아니고 일일이 다 까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고 투표를 마쳤다 그래도 사실 잘 아시겠지만 그거를 뭐 밀봉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갖고 오고 이런 단계까지 거치는데 굉장히 그것만 해도 한 2, 3일 걸리는 지역구도 되게 많다고 알고 있어서 특히 한 7개, 8개 그 아주 박빙으로 지금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쪽은 정말 끝까지 다 열어보지 않으면 선언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저희들 보통 지금 저희 쪽에서도 그 특집 방송 이런 거 한 이틀 뒤 정도로 잡아놨어요. 투표는 5일이지만 7일 정도쯤에 윤곽을 보고서 얘기하자. 5일, 6일 중에는 사실 나올 뉴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사전 조사한 거를 가지고 막 이제 얘기를 하겠죠. 네. 선거가 끝났으니까 그거 100%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지금 아주 초박빙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도 주셨지만 사전 투표한 것의 결과는 어느 지역구에 따르면 뭐 한 20% 이상 해리스가 네. 이기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전체적으로 뭐 전체 지역구나 이런 거 다 따져봐서 20%다 이런 관점보다도 어느 뭐 누구를 더 선호하는 지역구, 어느 구, 아니면 주 그런 단위에서 사실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뭐 더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식의 표현은 뭐 그렇게 뭐 의미가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미국 그 선거제도가 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각 주에서 승리한 쪽에서 선거인단을 가져가서 총합으로 나누는 방식이라. 근데 지금 나오는 뭐 계속 뉴스들 보니까 오늘 헤드카페 전부 이거네요. 미국 대선 사전 투표 네. 참여한 사람들 대상으로 그 해보니까 여론조사를 해리스가 62%, 맞아요. 트럼프가 33%. 근데 저도 원래 여기 네. 갖고 나온 6천만 명이 사전 투표했다는데. 6,500만 정도가 해서 역대급으로 많이도 했고 사전 투표 하고 나온 사람들 인터뷰나 이런 걸 해본 결과는 말씀 주신 대로 거의 60대 한 30 정도. 너무 압도적인데. 예, 근데 이제 과거에 여러 번 사전 투표 했을 때 늘 민주당이 이기긴 했대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당에 대한 그 투표 지지에 성향하는 분들의 차이인 것 같은데 본투표 기간에 가서 하는 층은 공화당 지지층이 좀 많은 것 같고 먼저 해야지 이런 네. 분들은 민주당이 좀 서두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사실 저희가 바로 한 그저께 아니면 어저께 아침까지 알고 있었던 걸로는 트럼프가 그냥 또 되는 건데 이런 시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아침부터 시각이 또 바뀌어가지고 사전 투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정말 모르겠다 이제 이런 상황으로 다시 몰아간 것 같고요. 몇몇 개 그 경합주들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미세하게 해리스가 조금 이긴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 대학마다 이 조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대학마다 달라요. 어떤 그 대학 부설연구소마다 한 것에 대한 결과가 1%씩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이런 결과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요. 정말 다 까봐야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게 이게 불확실성인 거죠. 맞아요. 그로 인해서 어떤 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는. 불확실성이기도 하고 정말 5일에서 한 6일 정도까지도 박빙으로 계속 치닫는 그런 이제 결국은 절정을 맞이하고 막 그렇게 와해가 되는 순간이 다음 주 주중에 뭐 후반 정도에는 누가 이겨도 당장 기대감이 뭐 충만히 좀 반영이 됐다고 하면 새로운 뉴스가 될 수도 있을 터인데요. 어쨌든 끝까지 모르겠다 가지고 이제 치받는 그런 경쟁 구도 같은 것들은 끝까지 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 좀 특징적인 섹터나 주식은 뭐가 있었을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아침에 나온 뉴스 중에 뭐 북한이 그 ICBM 완성을 져가지고 어저께 발사 이슈가 있었고요. 또 이제 젤렌스키가 북한군하고 며칠 내로 이제 싸울 것 같다 이러면서 오늘 아침 발로해서 우리나라에다가 방공망 관련된 거를 정식으로 요청하겠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뭐 오늘 장중에도 보면 이제 드론 관련주라든가 일부 방산주들 네. 강세가 나왔던 흐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밸류업 ETF 이슈 때문인 것 같은데 은행주들이 좀 강했어요. 오늘 그 신한지주라든가 뭐 BNK 금융 같은
은행주들 강세는 다음 주 설정되는 그 밸류업 ETF 관련해서 강세를 띈 것 같고요. 방금 우리가 조금 얘기 나눴던 그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해리스의 갑작스러운 사전투표 우세 이런 것들이 인해서 또 이제 언급을 또 그렇게 했다네요. 그 대마 합법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를 하겠다 이렇게 언급한 것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대표적인 이제 대마 합법화 관련주로 우리바이오가 두 자릿수 상승이 나왔고 아침 초반에 조금 희한한데 메타가 굳이 우리 원익 뭐 관련된 그룹하고 이걸 왜 하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뭐 로봇 이 팔 손을 같이 공동 개발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러니까 원익 로보틱스 지분을 96% 갖고 있는 원익 홀딩스가 상한가 같고요. 네. 또 원익도 세고 뭐 원익 계열이 전부 다 좀 세게. 그거는 완전히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냥 시중의 루머입니까? 기사로는 나왔는데 할 거라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확정을 져서 뭐 어느 정도 시제품이 나왔다 이 수준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시장에서 네.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막 많은 자금이 몰리거나 관심을 크게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네. 분산이 많이 돼가지고. 네. 오늘 사실 제가 이거 추리면서 되게 고민했던 게 이게 왜 오르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거 플러스 어느 이렇게 섹터로 구분돼 갖고 종목들이 뭐 쏠려서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 어떤 섹터에서 올라봐야 한 종목 두 종목 이렇게 산발적으로 오르다 보니까요. 맞아요. 정리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소부장들도 사실 오늘 대부분 안 좋았는데 그 중에 뭐 패키징 쪽으로 펜트론하고 어저께 그 어닐링 장비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는 HPSP 정도만 좀 강세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북한 이슈 이런 걸로 인해서 제이시언 같은 이제 드론 관련주 일부 그리고 하나에어스페이스는 이제 엄청난 실적이 나왔다 그래서 이 종목도 초반에는 한 10,000원 이상 마이너스가 났었는데 네. 점심 때쯤 넘어가니까 갑자기 한 10,000몇천 원 플러스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희한한 모습이었고 KT 같은 경우는 지난주도 제가 이 장표 보여드릴 때 52주 신고가 종목이었는데 오늘도 52주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도 보면 SK텔레콤이나 KT 같이 우리가 이제 통신주 그러면 그냥 일단 제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52주 신고가를 나타내는 애들이 지금 SK텔레콤하고 KT예요. 통신주들이 의외로 좀 선전했고요. 뭐 비보존제약 같이 우리나라 뭐 신약 38호 이렇게 등재가 될 것 같다는 기업도 최근에 좀 강한 종목이 나왔고 의외로 11월 중순 정도 되면 그 지스타라는 게임 쇼도 있습니다만 뭐 최근에 이제 중국 판호 이슈 나오면서 게임주들 일부도 조금 선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이제 저런 흐름이 오늘까지 한국 증시 흐름이었고 네. 말씀하신 대로 수급이 없어서 정말 재미없는 그런 네. 일주일이 됐는데 자,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잘 챙겨봐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해외 이슈 중에 오늘 나름대로 2차 전지 쪽 그 뭐 셀업체들 강세는 저는 저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 유럽에서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40%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한 부분, 이 부분이 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금요일장 밤이 조금 걱정되는데 이게 빅테크들의 실적을 가지고 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막 해석을 할 때는 더할 나위 없이 근데 어저께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의 실적이 사실 굉장히 좋았는데 약간 삐끗하게 얘기하는 부분 뭐 클라우드 성장이 좀 정체를 보일 것 같다 아니면 AI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늘릴 것 같다 이런 걸 가지고 시장에서 꼬투리를 잡아갖고 이제 내려 찍는 것들 보고 또 차익 매물 나오는 거 보면은 뭐 8월 초에 그 AI 회의론이 막 대두됐을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빅테크들의 실적을 가지고서도 이제 오묘한 좀 시각 차이가 있다라는 게 저는 이제 미국 대선이 마무리되는 시점 부근에서 뭔가 좀 결단을 내리는 일부의 그 자금들의 성격들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자금 성격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고요. 해외 이슈로 보면 당연히 이제 정말 미국 대통령 누가 되는 거지 이런 것이 최고의 관심 포인트가 될 거고요. 제가 봐서는 이제 정부에서
북한이 이제 ICBM 도발하고 또 우크라 뭐 파병하고 이러니까 단계별로 뭔가 대응수를 높인다고 하는 게 결국은 뭐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방공망에 대한 정식 요청이 들어왔을 때 포탄류를 비롯해서 어떤 방어용 무기에 대해서 공급을 하게 되었을 때 정말 이제 세계 어떤 분들은 이제 시각을 세계 대전의 대리전, 전초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까지도 하는 분위기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북한이 이번에 하나 날렸는데 뭐 최근에 또 중동에서는 이란 같은 경우가 이스라엘이 며칠 전에 보복을 했잖아요. 네. 보복 원래 안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또 오늘 아침 뉴스 보면은 대선 임박해가지고 재보복을 하겠다는 준비를 한다는 얘기들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우리나라 옛날에 정말 쌍팔년도 때 선거 앞두고 맨날 북풍이라고 해가지고 선거 바로 전날쯤에 갑자기 북한에서 뭐포 쏘고 막 이래가지고 안보 이슈 만들어서 갑자기 표가 역전되고 막 이런 현상들 나오는 것하고 좀 유사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같고 또 최대 경합주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대학 유수 대학들의 부설 연구소들이 하는 결과마다 다 박빙의 어떤 그 승부들이 바뀌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이미 오늘 난 뉴스 보니까요. 어차피 내가 안 돼도 인정 안 해 이렇게 불복 시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뭐 미국이 진짜 이성을 잃고 무슨 내란까지 나고 뭐 내전 나고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사실 미국은 이게 총포가 어쨌든 허용이 돼 있는 나라다 그렇죠. 보니까 사실 트럼프 임기 말미에 있었던 그런 약간의 그 대선 불복과 비슷한 그런 과정들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자기가 되면 인정이고 자기가 안 되면은 이거는 부정선거야 이렇게 선언을 하겠다라고 거의 좀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큰 차이로 이겨버리면 괜찮은데 정말 몇 표 차이로 안 나면 이거 재검표에 이렇게 또 소송 걸 거고 그럼 진짜 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 네. 이거야말로 제가 봐서는 미국의 악재네요. 네. 불확실성의 뭐 배가라고 할까요? 그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참 그런 거 보면은 하여튼 이런 것도 이럴 수도 있어. 상식적으로 에이, 설마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불확실성이 여러 가지가 더 자꾸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 증시, 금융에는 안 좋죠. 네. 이런 네, 것들이. 좋지 않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 중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딱 매듭이 져가지고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기간이라고 통상적으로는 알고 있는 게 맞는데 오히려 제가 보는 결과에 따라서는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진짜. 그러면은 다음 주에 대선 말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변수가 더 있을까요? 다음 주에는 사실 그거에 거의 몰입이 돼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다음 주는 그럴 것 같아. 그게 다른 제일 센. 그거밖에 없고 그거 이제 주위에서 뭐 최근에 러시아의 핵무장 이슈라든가 북한의 어떤 ICBM의 무슨 재도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중동에서 이란에서 또 뭐 자극적인 어떤 요소들이 나오는 그런 안보를 좀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슈들이 아마 주변 변수로서 가장 대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어쨌든 제일 확실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넘버 원의 이슈는 미국 대선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를 아직 우리가 예단하기도 어렵고 그렇지. 일어나지 결과를 않은 일이기 가지고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라는 게 어떤 분의 어떤 그 표현대로면은 정말 이제 미치고 팔짝 뛰겠다 이런 생각?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정확하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어떤 결과를 얻게 되더라도 제가 이제 계속 최근에 나와갖고 말씀드리는 얘기가 딴 건 몰라도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맨날 10월 한 20일 전후에서는 많이 팔고서 좀 유동성을 갖고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드린 게 사실 제가 봐선 지금 뭐 설사 해리스가 된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러면 와 이럴 줄 몰랐어 이러고서 막 솟구칠 거냐 이런 것도 사실 아닌 것도 같고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미차익 수익에 대한 과세 문제 같은 것들도 나올 수 있고요.
우리나라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 누가 돼도 결국 아메리칸 퍼스트에서 뭘 벗어날 게 있느냐는 차원이고요. 여러 가지 뭐 IRA나 칩스법에 대한 것들이 조금 존속되는 부분이 트럼프와 해리스와 다른 부분이긴 하겠지만 결국 제가 받은 느낌은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솔직히. 네. 네. 그럼 지금 네. 예. 아니 우리가 이제 계속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네. 우울해져. 그래서 저 우리 김 대표님 네. 앞으로 우리 증시가 확 좋아질 만한 변수들이 있잖아. 우리도 나쁘게 될 만한 변수들 우리 쭉 얘기했으니까 네. 확 좋아지게 할 만한 변수들을 가지고 우리 얘기하면서 이 행복한 상상을 해보자고. 어차피 주말이니까. 네. 뭐 제일 좋아질 수 있는 변수는 우리가 올해 세계 꼴찌라는 거죠. 네. 예, 늘상 또 주장하거나 기대값을 갖는 부분이 우리만 남았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증시를 보면서 저는 이게 뭐 되게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전을 보면 저는 오늘 뭐 최소한 3, 40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단 괜찮았어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역시 뭐 실적으로 커버하고 또 이제 뭐 이중 회장이 한번 결단을 해가지고 뭔가 좀 수를 쓰지 않을까 그런 내심 기대를 하는 입장도 좀 있고요. 어저께 그 삼성의 뭐 컨퍼런스 콜에서도 약간 좀 강한 의지 같은 것들 좀 보여줬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부분들이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꾸 가격대가 하향을 한 것 같지만 55,000원대 정도의 삼성전자 그 밑으로의 가격은 잘 예상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엊그저께 좀 황당했는데 금투스의 재발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 이거 진짜 뭐야 뭐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진짜 다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분들이 그 발의를 접고 폐지를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다음 주에 선언을 해주면 그나마 시장이 조금 숨통을 틀 수 있는 그런 재료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네. 저는 최고의 그 행복 회로를 돌리면 네, 금투세 폐지 딱 하면서 네, 그동안 우리 야당이 금투세로 욕을 너무 먹었으니 음, 이번 기회에 점수를 좀 따야 되겠다 하면서 상법 개정까지 쫙. 너무 근데 그게 끝나자마자 삼성전자에서 속보가 나와. 우리 콜 테스트 통과됐어요. 아, 수율이 그러네요. 좋아졌어요. 음, 쫙 나와. 아, 갑자기 외국인들이 이거 뭐지? 근데 정부에서 밸류업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밸류업 ETF 다시 해가지고 네. 쫙 나와. 아 참. 너무 방금 댓글 콩떡이님이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네, 고문이죠 이게. 아니 이렇게 당연하게 네.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주가 조작이 됐던 이 관련된 금융범죄에 대해서 엄청난 그 벌을 주는 형법 개정 네.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네. 아니 그냥 상식선에서 이렇게 다 이루어지면 모든 게 다 해피한데 이 상식이 안 통하는 게 왜 문제일까? 그러니까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표님은 빨리 저 길 건너 국회로 가셔야 됩니다. 네. 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은 주말마다 국회 도서관 가가지고 소변 보고 오는 겁니다. 매주 가세요? 주말마다 다니려고 상법 개정될 때까지. 아 예. 아 진짜 네. 그런 모든 것들이 뭐 꿈 같은 얘기지만 사실 꿈이라는 게 또 실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어느 순간 갑자기 삼각파도식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아까 전제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이제 너무 답답하고 정말 깝깝해서 죽겠다 좀 이런 정도까지 심리적으로 몰렸는데 요거의 어떤 임계점이 딱 지나고 나면 또 패가 풀리는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온단 말이죠. 그래서 뭐 제 머리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상상력이 막 도출되지는 않는데 조금 더 인내하시면 뭔가 터지지 않을까 좋은 쪽으로. 그렇죠. 근데 그런 항상 거 그랬던 것 하게 같아요. 됩니다.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죽어간다 싶으면은 이제 산소호흡기 살짝 껴주고 또 앰뷸런스 한번 불러주고 약간 이게 항상 우리 좀 국장이 아니었나. 네. 딱 그러면서
한국이 뭔가 잘해나가고 있다 그러더니 갑자기 MSCI 선진국 지수에서 편입시켜주겠다고 오고, 갑자기 외국인들이 막 몰려오고, 네, 좋습니다. 딴 거 모르겠지만 그 최근에 발매된 그 뭐 로제의 그 아파트, 네, 예, 그 친구의 그 무슨 차트 순위만큼이나 이렇게 뭔가 좀 업되고 올라가는 즐거운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뭐 그런 K 한류라든가 뭐 K 뷰티 사실 지금 각 업종이나 섹터별로 보면 우리나라 업체 그 업종들이나 섹터들이 전 세계를 순항하는 그런 섹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더 크고 뭐 커 보이는 어떤 그 악재들의 그늘 속에 지금 가려져 있는 것이지, 정말 열심히 개별단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뭐 국위선양하고 또 이게 우리 전체적인 이미지 브랜드를 제고하는데 큰 역할 하시는 흐름들도 굉장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번 활짝 대표 브랜드나 상품으로 우리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좀 부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큽니다, 사실. 네, 하여튼 경제는 그 자신감이라고 하잖아요. 예, 네. 이러한 것들이 뭐 우리가 저희가 좀 반농담 삼아 했습니다만 이런 상식적인 국민의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하는 게, 그 다음에 뭐 정부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금융당국도 그렇고 상식선에서 모든 거를 해결만 해도 네.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돈은 이쪽으로 다 몰려들게 되고 기업은 자금 확보를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 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그런 좀 희망을 가져보면서 이게 진짜 일단 솔직히 오늘 이슈가 아주 특별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도 사실 얼마 전에 내가 정치를 한다고 하면 당명을 사실 상식당으로 짓고 싶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상식이라는 정도에서 너무 위아래 그 극단으로 치닫는 부분이 사실 되게 시장을 혼란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불확실성 크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뭐 그런 이제 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행동만 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고 하면은 진짜 아무 문제가 없겠죠. 우리나라 지수 3,500, 4,000 가는 것도 무리수가 아닌 상황일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 사실 면면을 보면 너무 좋은데 너무 평가 못 받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뭐 조금 오버밸류 돼 있는 것들도 있지만, 다 합쳐서 보면 저는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이 글로벌 스탠다드 정도로만 평가를 받아도 사실 우리나라 지금 지수에서 놀 상황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도 좀 다시 좀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이게 제일 옛날 생각해 보니까 그 2000년도 초반에 우리 막 안 좋을 때 바이코리아 펀드라 그래갖고 막 누군가 와 총대 메고 나와가지고 우리는 우리 주식 사야 돼 뭐 이렇게 그런 좀 캠페인이나 운동 같은 게 벌어지는 상황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자, 하여튼 이렇게 행복, 희망 고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빠르게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빠르게. 저는 일단은 이거 대선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다음 주 중에 제 밑에다가 절정과 소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가 되더라도 결국은 그 기운이 이렇게 오래 가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쪽은 어쨌든 변동성은 있죠. 왜냐하면 끝까지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좀 메이저 언론의 보도에 따라서 10분, 20분 움직이는 게 10%, 20%짜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뭐 어쨌든 바이오단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이게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이제 결실을 볼 수 있는 가을 이벤트들이나 학회들이 또 몰려 있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유럽이라든가 또 월드 ADC라고 하는 행사가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의한 3, 4일 일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참가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시세가 나올 듯 하고요. 참가 기업이 누가 있어요? 참가 셀트리온 말고. 바이오 유럽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한 100개 정도 됩니다. 전체 그 네. 참여 기업이 2,8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한 100개 정도 되는데 많이들 가네요. 많이들 가더라. 왜냐하면 이게 지금 JP모건 헬스케어부터 해가지고요, 미국 아마캡 쭉 거치면서 이쯤 돼서 이제 결실을 맺고 11월, 12월 중에 기술 이전 계약을
발표하는 단들이 좀 나올 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희망회로 돌린 것처럼 중요 단계 완료라고 했는데 그냥 중요 단계 빼고 완료라는 말이 좀 나온다고 하면 HBM이나 CXL 쪽에 관련된 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밸류업은 동력이 있냐 없냐 또 사실 지금 은행주들이 알게 모르게 신고가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더 갈까에 대해서 뭐 우려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반강제로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예, 떠받치는 그런 수급이 들어와서 관련주들을 끌어올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밸류업이 다음 주 중 보면은 그래도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지수 구성 종목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누군간 지구 이기는 게임이 될 테니까 미국 대선의 결과는 정말 우리바이오 같은 대마주냐 SY 스틸텍 같은 재건주냐 이런 이제 결국은 대표주들의 싸움이 될 것이고요. 삼성전자 HBM 관련주로는 네오셈이나 펨트론, 레이저셀 같이 후공적 패키지 관련주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밸류업은 뭐 우리금융지주나 KB금융 넣고 싶지만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종목이라서 뺐고 삼성생명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산 쪽은 뭐 어쨌든 지금 방산의 수요라든가 수주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 또 안티드론 이슈에서는 뭐 대장주 역할을 하는 제이시언 시스템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아주 두각은 없지만 오픈 AI 같은 경우가 그 온라인 유료를 통해 가지고 매출이 그래도 한 2조 이상 나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AI 회의론이 대두도 되지만 한쪽에서 보면은 이번에 그 오픈 AI가 정말 구글하고 맞짱 뜨는 검색 기능을 포함해서 또 신제품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AI 챗봇이라고 하는 이제 관련주를 보면 아주 바닥치고 최근에 좀 고개에 들면서 거래량 느는 종목 대표적으로 SP소프트랑 한글과 컴퓨터 정도 보시면 어쨌든 긴 조정 이후에 이번 주에 조금 위쪽으로 고개를 드는 정도의 섹터가 의외로 저런 AI 소프트웨어 쪽 분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좀 간단하게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번 한 주 10월의 마지막 주이자 또 11월의 첫째 날이 포함된 이 한 주 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했습니다만 네, 역시 어려웠습니다. 네. 다음 주 그래 이대로는 억울하다. 네. 누가 이기든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 전에 그 개그맨 고혜성 씨의 말이 떠오르네요. 네, 그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지금 이미 다 많이 물려가지고 뭐 네. 솔직히 뭐 마음 같아서는 정리하고 미국 가고 싶어도 그 손절하면서 갈 수 없는 그 입장, 뭐 그것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여튼 네, 세계에서 꼴찌인 한국 증시 주말 사이에 뭐 관련되신 많은 분들이 좀 정신을 차리셔서 네, 국민들이 뭐 주식 투자자들이 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갑자기 확 생각이 바뀌셔서 네, 좋은 일들 좀 해주시길.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해 주신 우리 김동혁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